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문자와식 두 번째 시간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과정에서는 1차 방정식, 그리고 2학년에 가면 또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고 3학년에 가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매 학년마다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방정식의 기초가 되는, 시작이 되는 1학년 과정에서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놔야 되겠죠? 그러면 방정식이라는 것은 모든 방정식은 다 등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식이라는 것,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는데, 등식이 뭔지 정확하게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식이라는 것은 두 개의 수나 식을 등호를 사용해서 연결해 준 식을 우리는 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식이라는 것과 등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수가 들어가도 되고 식이 들어가도 되고 A는 B와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등호를 써서 두 개의 수나 식을 나타내 주는 것을 등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변, 왼쪽을 좌변,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해서 양변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까지는 간단하게 한번 알아주도록 하고요. 등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 등식이, 등호가 있는 식이 다 방정식은 아니고요.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고, 자,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등식에 포함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등식을 우리는 그 미지수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어떠한 미지수가 들어가도 등식을 무조건 참이 되도록 해주는 그러한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래서 항등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하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2x 더하기 3이라는 것과 3 더하기 2x라는 것은 미지수 x가 포함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식입니다. 그런데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좌변과 우변은 항상 똑같아지죠. x에 1을 넣어도 5는 5, x에 0을 넣어도 3은 3, 이런 식으로 어떤 미지수가 들어가도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자, 2x 더하기 2는 6이다. 자, 이러한 등식이 있다면 이것은 x의 값이 1일 때 n은 참이 되지 않고요. x의 값이 2일 때 n은 참이 되죠. 이렇게 x가 2일 때만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x에 대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 등식의 성질을 적용을 하면서 앞으로 방정식에서 이용을 할 거니까. 자, 등식의 성질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A는 B와 같은 이러한 등식이 있다면 첫 번째,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리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하고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 뭐냐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성립하는데, 나눌 때 나누는 수는 당연히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나눌 때는 절대 0이 아닌, 분모에 절대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쫙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등식의 성질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주의할 거 C, 나누는 수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0으로 나누는 거는 수학에서 안 되느냐라는 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2 곱하기 0과 3 곱하기 0이 있어요. 자, 그럼 두 개의 값은 얼마가 되죠? 자, 똑같이 0이기 때문에 2 곱하기 0은 3 곱하기 0이다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자, 양변을 똑같이 0으로 나눌 수 있다면, 양변을 똑같이 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0으로 나눴더니 2가 되고 3이 돼서 2는 3이라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죠. 자, 이걸 우리는 수학에서는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렸잖아요. 이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것은
0으로 나누지 않기로 수학에서 꼭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등식의 성질에서 나눌 때는 절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자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거 말고 혹시 우변에서 이렇게 있을 때 좌변으로 가는 것도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라면 A는 B이다 라는 것이 성립하나요? 그렇죠. 두 번째 성질에서 양변에 똑같이 C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성립합니다. 성립할 때는 이렇게 같이 화살표 해주면 되겠고, 자 A-C가 B-C라면 A는 B가 되는 거 역시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해주면 되니까 성립하죠. 자 A 곱하기 C가 B 곱하기 C라면 A는 B이다 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죠. 요거는 지금 여기서 바로 보여줬어요. C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AC가 BC이면 A는 B이다 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C분의 A가 C분의 B라면 A는 B이다 라는 건 성립 안 하나요? 자, 요거는 하죠. 여기에서 갈 거면 양변에 똑같이 C를 곱해주면 되는데 곱하는 건 성립하니까 이렇게 해서 역으로 가는 거, 성립하지 않는 거까지 같이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제목이 오늘 1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1차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등식이라는 걸 했고 등식의 종류인 항등식과 방정식 했어요. 자, 그 방정식 중에서 1학년 과정에서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2항에서 정리를 다 했을 때, 자, 식을 다 정리를 했을 때 1차 식은 0인 꼴로 정리가 되는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2항에서 정리를 다 했을 때 2x 더하기 4는 0인 모양으로 정리가 된다면 이거는 2x 더하기 4는 x에 대한 1차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3x는 0이다 라는 것도 2항을 해서 정리를 했을 때 x에 대한 1차식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x도 1차식이니까 3x는 0이라는 것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차식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1차 방정식의 모양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1차식 x에 대한 차수가 1차가 되도록, 최고차가 1차가 되도록 하는 식을 우리가 1차식이라고 했어요. 이런 모양 우리 공부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ax 더하기 b는 0인 모양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거는 1차 방정식이 된다는 건데, 대신에 이게 반드시 1차식이 돼야 되니까 ax 더하기 b가 1차식이 돼야 되니까 요 ax 항이 없어지면 안 돼서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ax 더하기 b는 0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어요. 1차 방정식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1차식은 0의 모양으로 정리가 되는 거를 1차 방정식이라고 했고, 1차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기에 앞서서 필요한 몇 가지 용어들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해 또는 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방정식이라는 것은 등식에 포함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방정식을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이 나오겠죠. 그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근 또는 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를 집합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을 해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라 라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방정식이 2개 이상의 방정식이 있을 때 두 방정식의 해집합이 같을 때, 자, 그 2개의 방정식을 우리는 동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이런 해 또는 근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 동치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방정식을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간단한 방정식을 하나 적어놨어요. 이 방정식을 푸는데 방정식을 푸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에서 또 문제를 풀 때 이 방정식은
등식이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요. 그러면 방정식을 푸는 중간 과정에 사용된 등식의 성질은 어떤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등식의 성질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방정식을 풀어내기 위해서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한 곳에 모아서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상수를 먼저 없애줘야 되니까 3x-4에다가 더하기 4를 해야지 없어지는데 등식의 성질에서 그냥은 안 되죠. 성립하도록 할 거면 반드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3x는 x 더하기 2 더하기 4.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기는 한 줄 더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3x는 x 더하기 6이다. 자, 이쪽만 한번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x를 또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똑같이 x를 양변에서 빼주도록 할게요. 3x-x는 x-x 더하기 6. 여기에서 어차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라서 이렇게 해줘도 되겠어요. x하고 x 같이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오른쪽 거를 먼저 정리를 해주고 3x-x는 6이 되고 그리고 왼쪽 걸 이번엔 정리를 해볼게요. 2x는 6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양쪽에 똑같이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 주면 x는 3 이렇게 해서 등식의 성질을 중간중간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리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리고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여기는 지금 세 가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런데 자, 그거 말고 또 하나 매번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면서 똑같이 더해주고 똑같이 빼주고 자,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중간에 선생님이 계산을 한번 하고 이쪽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없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없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경우를 한번 본다면 어때요? 자, 마이너스 4가 이쪽으로 지금 등호를 넘어서 이사를 갔는데 부호가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넘어가는 거를 수학에서는 이항이라고 해요. 이사가 아니라 이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서 이항이 되는 거. 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x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3x는 x 더하기 6이 있을 때 선생님이 여기를 한 줄 또 여기를 살짝 선생님이 아까 계산을 괜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했던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봐서 여기서 얘네가 이렇게 될 때에는 x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 집으로 이사를 살짝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x였던 게 마이너스 x로 바뀌었죠. 자, 그렇게 등호를 넘어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항을 했더니 무슨 변화가 생겨요? 등호를 넘어갈 때 부호가 바뀌는 이런 변화가 생기죠. 자, 그러면 왜 이항을 할 때 부호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생기나 봤더니 등식의 양변에, 등식의 성질 중에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줘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등식의 성질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의해서 이항할 때 부호가 바뀐다라는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서 지금 보면 2x는 6에서 x가 3이 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2를 이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항할 때는 등호를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는 게 이항이죠. 요거는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양쪽을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주거나 빼주는 등식의 성질만 이항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정식에서 해, 근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특수한 해를 갖는 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해라는 것은 등식을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1차 방정식, 우리가 하고 있는 1차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해가 한 개가 나옵니다. 1차 방정식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특수한 해를 갖는다는 것은 한 개가 아닌 경우라는 거고요. 정상적인 경우보다 특수한 경우는 아무래도 눈에 좀 들어오죠. 눈에 확 띄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대한 거는 특히 주의를 집중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해요. 시험에서도 반드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등식을 정리를 했을 때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이항을 해서 교통 정리를 했더니 0x는 0인 모양으로 정리가 되는 등식이 있어요. 그러면 0 곱하기 x는 0이 된다는 거니까 x에 1이 들어가도 0은 0, x에 2가 들어가도 0은 0, x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도 0은 0, x에 무슨 수가 들어가도 이 등식은 반드시 참이 돼버리죠. 자, 이러한 경우에 해를 구하라 그러면 x는 모든 수가 다 해가 됩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다 참이 돼버리는 0x는 0이라는 것은 결국은 항등식인 거. 항등식일 때는 해가 모든 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0x는 0이 모양일 땐 해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교통정리를 했더니 이번에는 0x는 0이 아닌 수가 되는 경우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x가 무슨 수가 들어가도 좌변은 무조건 0이 돼버려요. 근데 우변은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식이 성립할 수 있나요? 절대로 성립할 수 없죠. x에 아무리 근사하고 멋있는 수가 들어간다 해도 그런 수는 없지만 느끼기에 어떠한 수가 들어가도 얘네를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두 개를 간단히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상 참이 되는 등식, 항등식인 거고 x에 무슨 수가 들어가도 항상 거짓이 되는 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등식을 공부할 때 항등식과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로 공부를 했지만 거짓이 되는 등식도 하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 그리고 해가 나오지 않는 거짓인 등식인 거 이렇게 두 가지 특수한 해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에 무슨 수가 들어가도 다 참이 되는 이러한 식을 우리는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해가 나오지 않는 이런 거는 우리가 불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가 지금 이제 앞으로 방정식을 할 때 매번 이 부정과 불능이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똑같이 뭔가를 부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부정도 답이 없는 거 아닌가? 불능도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요. 부정이라는 거는 해가 모든 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딱히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가 다 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인 거고 이거는 해가 없기 때문에 얘를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를 구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해서 불능 이렇게 해서 부정과 불능을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자, x에 대한 등식 ax는 b를 풀어봐라 그랬어요. 자, x에 대한 등식 ax는 b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풀어라 그러면 x에 대한 등식 이걸 풀면은 x는 a분의 b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이렇게 풀어냅니다. 10명 중에 9.5명이 이렇게 풀어내요. 그래서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죠. 자, ax는 b라는 등식을 풀 때 x는 a분의 b가 되려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양변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a로 나눴죠. 근데 등식의 성질에서 나누려면 반드시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x는 a분의 b 이렇게 해서 해가 한 개가 나오는 거고요. a가 0이 아니면 ax는 b 1차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1차 방정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가 한 개일 조건 또는 1차 방정식일 조건 모두 x의 개수가 0만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a가 그럼 0이면 어떡해요? 자,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0이 돼버리면 x에 무슨 수가 들어가도 좌변은 항상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변을 봤을 때 이게 0x 모양이 돼버렸기 때문에 x가 지금 x의 개수가 0이 돼버리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b가 자, a가 0일 때 b도 0이 돼버리면 0x는 0인 모양이 돼서 x는 모든 수가 다 해가 돼버리는 부정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a가 0인데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안 써지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a가 0일 때 상수항 b가 0이 아니면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니면 0x는 0이 아닌 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x는 없다
해는 구할 수 없다. 불능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등식 ax는 b를 풀어라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x는 a분의 b 이렇게 풀어내면 절대 안 되시고 반드시 0이 아닐 때, 0일 때, 0일 때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찾는 문제. 자,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ax 더하기 b는 0의 모양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a가 0이 아니기만 하면 1차 방정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요거를 다 정리를 해서 요런 모양으로 무조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계산을 해서 빨리빨리 없앨 수 있는 건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여기 정리를 먼저 해주면 여기 분배 법칙을 이렇게 써줘야 되죠. x제곱이 있으니까 요거는 아닌가? 이러고 바로 패스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를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3x는 x제곱이 돼서 요거 이항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상할 때 부호 바뀐다 그랬어요. 없어지죠? 그러면 3x는 뭐가 되는 거예요? 3x는 0인 모양이 돼서 이거는 1차식은 0인 모양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나왔고요. 그 다음 또 있나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x분의 3-2는 0, 1차식, 차수가 1차식, x분의 3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는 차수를 얘기할 수 없다 그랬죠. 곱해져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1차 방정식 당연히 안 되시고요. 이런 건 그냥 우리가 분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수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3x-4, 1차식, 아싸! 이러면 큰일 나죠. 1차식 은 0의 모양 반드시 등식 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차식인 거예요. 1차 방정식하고 1차식하고 다릅니다. 이런 거 찾으면 큰일 나요. 이건 꿀밤감이에요. 꿀밤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x 더하기 3은 2x-2 해서 이거는 x가 있지만 이거는 없어지면서 3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3은 마이너스 2. x에 무슨 수가 들어가도 거짓이 돼버리는 거짓인 등식 불능. 자, 이것도 1차 방정식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x-1은 x-1 더하기 4x인데 x랑 4x를 더해주면 5x-1은 5x-1. 좌변, 우변 완전히 똑같아요. 해는 모든 수가 되는 부정. 자,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은 1번.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는 방정식을 풀이하는 문제.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해를 구한다, 해집합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 1차 방정식인가 봤더니 절대값이 나와 있어요. 절대값 또 나왔죠? 선생님이 절대값 단원별로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번 시간에도 절대값 문제 했는데 또 나와 있죠? 선생님이 사실 절대값을 좋아한다는. 자, 그러면 절대값 x-2x는 5가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조건을 나눠서 하라 그랬죠? x의 위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 나눠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 x는 그대로 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는 5,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넘어가시기 전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답이 x는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x가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에서는 구간을 나눠준다도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답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아쉽지만 버려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는 5.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5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5 여기 나온 답이 0보다 작다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 꼭 해주라 그랬어요. 조건에 맞죠?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분의 5. 그래서 첫 번째 건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되고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3분의 5만 답이 된다. 자,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 구간을 나눠서 두 가지로 풀어주시고 거기 나온 조건이 답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두 가지 기억해 줘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분수 나와 있는 거. 자, 요건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1차 방정식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분수 방정식이지만 요거를 1차 방정식 모양으로 바꿔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주려고 합니다. x분의 1, 2x분의 1은 6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내기 위해서는 분모를 없애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분수가 있는 방정식 풀 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수를 없애서 정수처럼 만들어주잖아요. 여기에서도 식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 분수를 없앨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2x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2x를 곱해주면 자 곱하기 2x니까 약분이 되면서 2 여기다 2x를 곱해주면 약분되니까 1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2x를 곱하면 등식의 양변에 꼭 전체적으로 다 곱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 모양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푸는 거는 간단하죠. 12x는 1이니까 x는 1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분수 방정식 나와 있는 경우 분모를 없앨 수 있도록 문제 풀어내주면 되는 거고 절대값에선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x에 대한 등식 a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그 조건을 다 찾아라라는 문제예요. 문제가 됐다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x에 대한 등식이에요. 지금 방정식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x에 대한 등식. 얘네가 지금 1차 방정식이 될 조건이나 해가 한 개가 되거나 해가 없거나 막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일단 여기를 이항을 해서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이항해서 아까 교통정리를 잘 하라 그랬죠. 그래서 x를 이항을 시켜주면 ax-2x는 이항을 시켜주면 b-3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다가 위에다 한번 쓸게요. ax-2x는 b-3 해서 여기서 또 그냥 두지 마시고 x 분배 법칙 이용해가지고 a-2x는 b-3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x의 1차 방정식이 될 조건을 구할 거면 x의 1차 방정식이 될 거면 x의 개수가 절대로 0이 아니기만 하면 되죠. 상수항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x의 개수가 0만 아니라면 x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x의 1차 방정식이 될 거면 a가 2만 아니면 이거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 자, 그러면 해가 한 개일 조건을 구하라 그랬는데 해가 한 개가 나온다는 건 1차 방정식일 때 해가 한 개가 나온다 그랬고 여기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눌 수 있으면 해가 한 개가 나오죠. 나눌 수 있으려면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0이 아니려면 a가 2가 아니면 되네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이게 항등식이 되는 부정이 되는 조건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0x는 0인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0x는 0인 모양이 될 거면 a가 0이고 b가 3이 되면 0x는 0 이렇게 되는 거. 해가 0개, 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불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0x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얘는 0이 돼야 되니까 a는 2, 얘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b는 3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해가 0이 된다는 거는 해가 0개 같은 건가? 아니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해가 0개라는 건 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해가 0이 된다는 것은 해가 한 개가 나오는데 그 값이 0이 된다는 거예요. x의 값이 0이 된다는 거. 그러면 해가 일단 한 개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해가 한 개가 나오려면 x의 개수가 절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a가 2가 아니어야 되고요. 그럼 양변을 나눴을 때 이게 0이 나와야 되니까 a-2분의 자, 여기서 a가 2가 아니면 양변을 나누어서 a-2분의 b-3이 되는데 그 값이 0이 될 거면 분자가 0이면 되잖아요. 분자가 0이어야 되니까 b가 3이면 해가 한 개가 나오는데 그 값이 0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해가 0이 아닌 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하고 이어지네. 해가 0이 아닐 거면 일단 해가 한 개가 존재하는데 그 값이 0이 아니어야 되니까 b가 3이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해가 2개 이상이라는 거.
1차 방정식인 건 해가 1개인데 해가 2개 이상인 거는 x에 대한 등식에서 해가 2개 이상 나올 거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무슨 수가 들어가도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부정 0x는 0의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 해서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은 표현들은 다르지만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x에 대한 방정식,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해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여라. 단 a는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런 문제에서 푸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가볍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수가 있는 거는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5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니까 5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러면 자 4x가 20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고 x는 양쪽을 똑같이 4로 나누어서 요거를 분모 한꺼번에 써서 계산을 해줘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크게 관계가 없어서 선생님은 분배법칙 이용해서 동시에 다 똑같이 4로 나누고 4로 나누고 4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 나누기 4로 나눠주면 2분의 1a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해는 5 마이너스 2분의 1a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5에서 요거를 빼서 자연수가 되도록 해줘야 되니까 여기 5에서 5보다 작은 자연수를 빼주면 되는 거고 2분의 1a가 결국은 2의 배수이고 2분의 1a가 5보다 작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a가 2일 때 이거는 이제 특별히 방법은 없고 직접 대입해서 조건에 맞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대입해야 될 수가 막 10개, 20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대입해갖고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x를 정확하게 구한 후에 조건에 맞는 걸 대입을 해주면 돼요. a가 2의 배수여야 되니까 1부터 대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a가 2일 때 5에서 1을 빼주는 거니까 4. a가 4가 되면 여기는 2가 나오는 거. 2분의 1a가 2가 되죠. a가 6이 되면 2분의 1 a가 3. a가 8이 되면 2분의 1 a는 4. a가 10이 되면 이 값이 5가 되니까 5에서 5를 빼면 0이 돼버려서 자연수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 그렇게 해서 x값 구해서 조건에 맞는 걸 찾았더니 자연수 a는 2, 4, 6, 8.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뭐냐면 자, 요런 기호를 써놓고서 이 기호를 a 이하의 최대의 정수로 약속을 했어요. 이 기호가 있으면 요 a 이하의 최대의 정수로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선생님이 한번 들어줘 볼까요? 2.4가 있다면 2.4 이하의 최대의 정수, 이하라는 건 작거나 같다니까 2.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4가 있다. 그럼 얘를 넘지 않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당연히 4가 되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런 문제에서 음수가 있을 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해서 음수인 거. 마이너스 3분의 7이 된다. 마이너스 3.7 이렇게 써놓고 왜 말은 마이너스 3분의 7로 나오나 몰라요. 선생님도 선생님 머릿속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3일까요? 4일까요? 자, 마이너스 3.7을 넘지 않는 마이너스 3.7보다 작거나 같은 제일 좋은 건 수직선을 살짝 이용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3.7은 여기 있는 거죠.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이런 기호가 있을 때 얘네 이하의 a 이하의 최대의 정수로 약속을 했을 때 x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x를 범위로 막 해야 되나 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요거 자체를 하나의 큰 미지수처럼 생각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x 마이너스 x 교통정리 똑같은 개념으로 해줍니다. 이항을 시켜주면 3 이렇게 되고요. 이 x에서 요 x를 빼주면 1x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가 3이 되는 거는 아까 어떻게 되는 거? 수직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3이 나올 거면 x는 어디? 요 사이에 x가 있으면은 얘네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는 3이 되는 거니까 x의 범위는 3, 넘지 않는 작거나 같은 4보다만 작으면 여기에서 아무리 여기 가깝게 있어도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는 3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